문제이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평소에도 말을 많이 안 해봤다는 거고, 말을 이렇게 많이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부족했다는 거고, 동시에 말을 많이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대인관계에서의 말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공적인 말하기를 하는 소통의 공간을 늘려주시고, 초등학교 때 말 많이 시키면 되지, 유아 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뱃속에서부터 많이 들려줄, 이거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교육을 선도하는 대치동 리즈 집현전입니다. 오늘은 리즈 교육 라디오에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리즈 교육 고민 상담소입니다. 리즈 교육 고민 상담소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자녀 교육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댓글로 자녀 교육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양근영 원장님께서는 17년 국어 논술 교육 전문가이시고요. 한 아이의 엄마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상담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집에서는 말을 잘하는데 밖에서는 말을 못해요. 문제인가요? 문제라는 거를 모르시는 학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이 시청을 이미 시작을 하셨다는 건 밖에서 말을 못하는 게 좀 고민이고, 말을 못하는 줄 몰랐는데 참관 수업을 해보니 우리 아이가 되게 발표도 못하고 손도 안 들고, 심지어 발표를 시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멀뚱멀뚱 있고 해서 좀 민망하신 기억, 걱정되시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이죠. 학습을 잘 해나가느냐, 그 아이가 성공하느냐를 떠나서 자기 의견을 표현을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좀 걱정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말하는 직업을 가질 것도 아닌데 학원을 다녀서라도 꼭 말하기를 잘해야 할까요? 말하기를 학원을 다녀서 말을 잘하게 된다, 이걸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말을 좀 못하는데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게 한다, 이 정도?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집에서 그런 경험을 쌓아주실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어머니, 아버님이 첫 번째 말수가 적으시다. 워킹맘이실 경우 또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워킹맘인데, 그럼 집에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언어적 자극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평소에도 말을 많이 안 해봤다는 거고, 말을 이렇게 많이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부족했다는 거고, 동시에 말을 많이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가족이라는 단위 안에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저학년 때는. 근데 이제 고학년으로 될수록 친구, 학교,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우리가 사회, 국가, 막 세계, 이렇게 가치관이, 나의 사고의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3, 4학년, 이제 5, 6학년이 된 친구들은 사실 가족 범위 안에서의 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폭이 좁잖아요. 뭔가 객관화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보는 사람들, 학교에서 친구를 보는 경우, 이럴 때도 우리가 사회적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집에서의 어떤 되게 친밀한, 나의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하고만 소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말하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이 그 학년대, 나이대를 생각을 해주시고 3, 4학년이 넘어간다 하면 방과후 활동도 있잖아요. 학원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제 공적인 말하기를 하는 소통의 공간을 늘려주시고,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고, 어머님들이 원하는 말하기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그게 어떤 사회적 기관에서 소통을 통해서 나아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언어적 자극을 주셔야 되는지,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죠. 내성적인 성향의 아이도 말 잘할 수 있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가난한 것이 뭔지를 알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못하는 두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강사가 그 아이가 말을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깨워줄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논술학원이라는 게 다닌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모든 학원이 다 그렇겠지만 너무 중요해요. 커리큘럼은 사실 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런 말하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통지표 있잖아요. 거기에 숫기가 없어서 이런 얘기가 늘 붙는 아이였어요. 왜냐면 그때 되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화장실을 제가 되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가고 싶었는데 근데 쉬는 시간이 아니고 공부 시간이었어요. 중간에 내가 손을 들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교실 바닥에 오줌을 쌌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웅변학원을 보내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웅변학원을 다니면서 매일매일 말을 했어요. 웅변학원에서. 그러고 대회를 나갔어요.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도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그 큰 무대에 섰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2학년 때부터 반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반장, 부반장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완전히 바뀌었죠. 그 저는 이런 완전 극단의 경험을 하면서 말하기라는 것도 잘하게 될 수 있구나. 저희가 이제 말하기 PT를 해서 말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 리턴이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영어적 소통만 하다가 그냥 한국으로 들어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 PT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는 늘 공감을 해요. 얘가 왜 말을 하기를 머뭇거리는가. 그게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말하기 능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가 태교 독서를 막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또 이제 막 일을 하다가 임신하고는 딱히 이제 일을 못 하게 되고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언어 자극이 아이들한테 언제부터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했는데 4개월 정도부터는 아이들이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뱃속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노력하실 수 있는 기간은 제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혹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다른 애들보다 정말 유창하게 말을 하게 하는데 어머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네. 보통 초등학교 때 말 많이 시키면 되지? 유아 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뱃속에서부터 많이 들려줄 이거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